자,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오늘은 권 20 고구려 분기 제8 영양왕 영류왕입니다. 영양왕 영류왕. 영양왕이 평원왕 다음입니다. 평원한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북위 이래로 아무튼 중국과의 평화가 어느 정도 흔들리고, 사실 이제 그게 흔들리게 된 원인은 중국이 남북조 시대가 끝나고 이제 수나라로 통일되게 되는데 그 배경이 있긴 한데, 뭐 일단 아무튼 중국하고 한판 떠야 될 상황에 고구려가 놓입니다. 외교 관계가 급변하는 거죠. 영양왕 때 드디어 중국하고 한판 뜹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고구려하고 수나라 사이의 전쟁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수나라 놈들의 침입이라고 했고요. 요즘은 뭐 고수전쟁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고구려 수전쟁 뭐 그렇게 하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수나라하고 전쟁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거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을지문덕에 관한 이야기도 바로 요 영양왕 때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양왕입니다. 영양왕. 자, 영양왕 평양이라고도 한다. 평양왕이라고 하기도 한다네요. 이거는 삼국사기 주석이에요. 자, 영양왕은 이름이 원, 대원이라고도 한다. 자, 원이고 대원이라는 것도 삼국사기 주석이고요. 평원왕의 장자이다. 풍채와 정신이 뛰어나고 혹회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을 자기 임무로 여겼다. 평원왕 7년, 평원왕 제위 7년에 책립하여 태자로 삼았고 32년에 왕이 서거하자 태자가 왕으로 즉위했다. 자, 수나라의 문제가 사신을 보내 벼슬을 주어 왕을 상계부의 동삼사로 삼고 요동 군공의 자귀를 계승하게 하고 옷 한 벌을 주었다. 자, 2년입니다. 영양왕 2년입니다. 591년입니다. 봄 정월에 사신을 수나라에 보내 은혜에 감사하는 표를 올리고, 표라는 건 뭐 짧은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왕으로 책봉해 주기를 청하니 황제가 이것을 허락하였다. 3월에 고구려 왕으로 고구려 킹으로 책봉하고 수레와 의복을 주었다. 여름 5월에 사신을 들여보내 은혜에 감사했다. 3년입니다. 봄 정월에 사신을 수나라에 보내 조공했다. 8년입니다. 597년 597년입니다. 597년 여름 5월에 사신을 수나라에 보내 조공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요. 9년입니다. 598년입니다. 왕이 킹이 말갈의 무리 만여 명을 거느리고 요소를 침략하니 영주의 총관 위충이 이를 격퇴했다. 수나라의 문제가 이를 듣고 크게 빡쳐서 한 왕인 양과 왕세적에게 명하여 나란히 원수로 삼아서, 원수라는 거는 이제 사단장 같은 거요, 사령관인가, 원수로 삼아서 수군과 육군 30만을 거느리고 와서 공격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 8년까지만 해도 3년, 그죠? 592년까지만 해도 수나라를 조공했고, 그리고 5년 지나서 597년까지만 해도 수나라에 조공을 했는데, 갑자기 9년에 영양킹이 이제 말갈을 데리고 요서를 선제 공격했다고 했어요. 일단 잠깐 위치관계를 설명해 드리자. 그러면은 고구려는, 우리가 아는 고구려는 여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고구려는 여기 북한하고 만주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요하입니다. 요하. 지금 요 파란 줄 보이죠? 그죠? 여기 요하, 요게 요하고요. 요수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요게 고대 요수입니다. 요게 고대 요수고, 요게 북쪽에 있는 요거 있죠? 요 하류 지방, 요게 이제 요즘 요수인데, 아무튼 요 근처가 요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여기 클릭해 보시면 제가 설명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줄이 왜 이렇게 띄어져 있지? 자, 아무튼 그래서 요하의 동쪽 지역이라 그래서 요 지역을 요동이라 그러고요. 지금 보면 요 지역을 요동이라 그러고, 요 반도를 보고 요동반도라고 하죠. 그죠? 사실 이제 요 지역, 요동의 진짜 중요한 지역은 요동반도라기보다 이제 요 지역이 더 중요했고, 옛날에는, 지금은 또 다르겠지.
그리고 요하의 서쪽 지역을 요서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서 중에서도 지금 보면 요 지역에 산들이 이렇게 쭉 걸쳐 있잖아요. 요 좁은 길 있죠. 산하고 바다 사이에 있는 요 좁은 평원, 요 길을 보고 이제 회랑이라 그러는, 요소 회랑이라 그러는데 요 지역을 보통 요소라고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넓게 보면 이제 요 지역을 전부 다 요소라고 보는 거고 뭐 그랬는데, 고구려가 먼저 598년입니까? 598년에 말갈 만령을 거느리고 영양왕이 직접 요소를 선제 공격했다라는 거는 그 이전에 수나라하고 고구려 사이에 뭔가 투닥투닥거리는 그런 게 있었는데, 삼국사기에는 그게 누락돼 있겠지, 누락돼 있는 거겠죠, 그죠? 내가 뭐 당서, 수서, 아니면 무슨 뭐 위서, 국제서 뭐 이런 걸 내가 안 읽어서, 난 무식해서 그런 거 못 읽으니까, 내가 한자를 모르거든요. 아무튼 그런 걸 못 읽으니까 뭐 중국 쪽 사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삼국사기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고구려하고 수나라 사이에 전쟁이 왜 터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보면은 쟤도 왜 저러나? 삼국사기는 보면은, 잠시만요. 잠깐만요. 야, 쟤는 왜 그래? 고양이들이 막 기침한 것 같은데. 삼국사기는 보면 그 1100년쯤에 쓴 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요 시대보다는 500년, 600년 정도 뒤에 이제 만든 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제대로 이제 자료가 남아있지 못할 때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모으고, 그리고 중국 쪽 사료를 대거 참고해서 적은 게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그래서 뭐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것도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생생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편이고, 요 전쟁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일단 삼국사기에는 요서 지역을 말갈놈들을 데리고 영양왕이 직접 공격했다, 선제 공격했다, 쉽게 말하면 선빵 날렸다라고 돼 있는데, 진주광씨 족보에 보면요, 진주광씨 족보에 보면 강이식이라는 아저씨가, 강이식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진주광씨의 시족격 되는 사람이라고 나 알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고구려에서 벼슬하다가 요때 먼저 임유관을 공격했다. 임유관이 어디냐면 요 지역이거든요. 요 지역을 공격해서 이제 수나라한테 한번 깨졌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섞여 있는데, 그 얘기가 또 어디 나와 있냐면은 그 강희식의 선제 공격, 강희식의 공격에 관한 이야기가 진주광씨 족보에 나와 있다고 난 들었고, 그리고 조선상고사에 또 나와 있어요. 조선상고사에 그 신채호 아저씨가 또 이것저것 자료를 긁어 모아가지고, 이때 영양왕하고 수나라 문제 사이의 전쟁은 사실은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게 적어놨는데, 사실 뭐 조선상고사를 소개하려고 내가 이 방송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조선상고사는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직접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 책 되게 잘 썼거든. 국사교과서보다 재밌습니다. 네, 보증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도 이게 단순하게 그냥 전쟁이 시작된 게 영양왕이 갑자기 선제 공격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뭔가 아무튼 문제하고 영양 사이에 엄청 뭐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목욕탕에서 서로 이제 자리 찾으려고 싸운 건지, 아니 뭐 때문에 싸운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사실 요 이야기는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에는 이제 요 이야기밖에 없고요. 뒤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잠시만요. 뒤에 보면 요것도 맨날 삼국사기 오늘 읽을 분량인데요, 612년조입니다. 그러니까 영양왕 23년입니다. 요때 이제 그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그 조서를 내려서 이야기했다, 뭐 요런 얘기에 보면은, 고구려 작은 무리들이 사리에 어둡고 공손하지 못해서 발해와 갈석 사이에 모여, 그게 어디냐면 요 지역, 지금의 진황도하고, 이건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요 근처, 당산하고 아무튼 요 근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발해거든요. 요 사이, 요 요동하고 산동 사이 요 바다 있죠, 그죠? 요게 발해거든요.
발해하고 갈석 사이에 모여 요동 예맥의 경계를 거듭 잠식했다. 비록 한나라와 위나라의 토벌로 소굴이 잠시 기울었으나 뭐 등등등등등등 하고, 이거는 그냥 수사적인 얘기들이고, 조칙으로 내리는 엄명을 아직 직접 받은 적이 없으며 조정이 아련하는 예절도 몸소 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도망하고 배반한 자들을 유혹하고 거둬들임이 실마리의 끝을 알 수가 없고, 변방을 채우고 개척해 경비 초소를 괴롭히니 관문의 닥닥이가 이로써 조용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이 때문에 폐업하게 되었다. 여기 또 있네. 일찍이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길러 거란의 무리를 합쳐서 바다를 지키는 군사들을 죽이고 말갈의 일을 익혀 요서를 침범하였다. 아무튼 이걸 보면요, 지금 여기 내가 아까 그걸 요 이야기 요 부분을 내가 표시해 두진 않아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어떤 부분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양재의 조서에 보면은 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거란 그때 고구려의 공격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제 말갈 놈들만 데리고 이제 요서를 선방친 게 아니라 아마 거란 놈들이나 주변 유목민족들하고 합쳐서 아마 수나라를 조졌던 것 같아요. 그때 수나라는 중국을 통일해서 한창 잘 나갈 때고, 잘 나가는 통일왕조는 항상 이제 주변 유목민족들이나 소수민족들한테 고자세를 취하거든요. 지금 저 십새끼들이 하는 것처럼. 그럼 사실 이제 고구려 입장에서도 그게 껄끄러운 것이고, 북쪽에 뭐 남아있는 선비족이나 뭐 다른 친구들도 아마 많이 껄끄러웠을 테니까 고구려하고 같이 아마 수나라를 한번 조져보자, 그렇게 돌골놈들도 아마 그랬을 거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 자세하게는 알 수가 없으면, 자세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진주광씨 족보를 보시든 조선상고사를 보시든 해서 요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요소를 요소 지역을 공격한 것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 임유관을 공격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 각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삼국사기에는 아무튼 요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튼 자, 터졌습니다. 1차전입니다. 1차전. 자, 여름 6월에 요게 598년입니다. 여름 6월에 황제가 수나라 문제조 조서를 내려 왕의 관작을 삭탈했다. 자, 한왕 양의 군대가 임유관을 나왔는데, 임유관이라는 거는 여기에요. 여기가 진왕도거든요. 진왕도의 임유관입니다. 여기가 산해관입니다. 여기 산해관. 우리가 아는 산해관이 바로 여기고요. 임유관은 여기입니다. 영주는 어디냐면은, 영주라는 게 어디 있더라? 이게 뭐야, 잠깐만. 영주라는 거는 이제 요 지역에 옛날에 중국에서 설치했던 주인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영주 지역을 아까 공격했다가 쫓아냈다 그랬죠. 그 총관이. 그게 아무튼 요 지역입니다. 자, 임유관은 요 지역입니다. 아무튼 북경 동쪽입니다. 한왕 양의 군대가 임유관을 나왔는데 장마를 만나 군량의 운반이 계속되지 않아 군대 안에 식량이 떨어지고 또 전염병이 걸렸다. 주라후는 동래에서 배를 타고, 동래라는 건 요 지역이에요. 지금 연태라고 있죠. 여러분 연태고량주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 지역, 여기가 바로 이제 동래입니다. 산동이에요. 산동. 동래에서 바로 평양성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배 타고 이제 이렇게 쭉 건너가는 거죠. 동래에서 배를 타고 평양성으로 향하다가 역시 바람을 만나 배가 많이 표류하고 가라앉았다. 가을 9월에 수나라의 군대가 돌아갔는데 죽은 자가 10명 중 8에서 9만 명이었다. 왕 역시 두려워해서, 왕은 아마 영양킹이겠죠. 영양킹이 두려워해서 사신을 보내 사주하고 표를 올려 요동 더러운 땅의 신하 누구누구라고 칭했다. 황제, 수나라 문제겠죠. 문제가 이에 병력을 파하고 처음과 같이 대하였다. 중국의 사설을 읽을 때 뭐 대부분의 기록은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보면 되겠지만은, 중국의 패전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들을 볼 때는 우리가 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수나라 군대가 임유관, 그러니까 하나는 임유관 요 지역 있죠. 요 지역으로 해서
요서 지역으로 들어가서 직접 요동을 공격하려고 그랬던 모양이고, 그리고 하나는 동래에서 직접 평양성을 공격하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죠? 요 두 가지 길로 갔던 모양인데, 근데 하나는 군량 보급이 제대로 안 돼서 퇴각했다 그랬고, 하나는 이제 바다 건너가려다가 아무튼 뭐 잘 안 돼서 돌아왔다 그랬는데, 근데 살아 돌아온 놈들이 10명 중에, 뒤진 놈들이 10명 중에 8, 9이라 그랬나? 아까 몇 명이라 그랬죠? 8, 9명이라 그랬으면은, 뒤진 놈들이, 그건 사실 이제 우리가 배고프다고 이제 우리가 그 당뇨 있는 놈들이야 저혈당으로 픽픽 쓰러지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배고프다고 뒤지진 않잖아. 며칠 굶는다고 뒤지진 않잖아. 그지? 그러면 사실 불량 보급이 안 된다고,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분다고 이제 10명 중에 8, 9명이 뒤진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이건 아마 고구려가 수나라한테 크게 이겼던 모양이에요. 크게 이겼던 모양이거나, 아니면 진짜 재수가 없어가지고 풍토병이든 뭐가 돌아가지고 그 뭐예요, 생환율 10에서 20%의 기적적인 교전비를 보여줬든지, 비전투 손실이 하늘을 찔렀든지, 어떤 것들 중에 하나겠죠. 아무튼 수나라 문제의 첫 번째 침입에서는 30만 명이 동원돼서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두 방향으로 공격했는데 아마도 고구려가 이겼을 것 같다. 삼국사계에는 그런 얘기가 자세히 나와있진 않고 그냥 돌아갔다고 돼 있는데, 영양왕이 이제 그걸 두려워해서 뭐 요동 더러운 땅의 왕 모가 올립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아마도 그 뭐예요, 중국놈들 바퀴벌레 같잖아요. 바퀴벌레들이 막 집으로 기들어오는데 그걸 한 차례 막으면 어떻게 해서 그 세상 바퀴벌레 다 모여들 때까지 우리가 그걸 기다려야 될까? 아니잖아. 그냥 바퀴벌레 킹한테 그걸 보내가지고 우리 적당히 하자, 니들 최고다, 니들 바퀴벌레 위대하다, 니들 진화 잘된 놈들이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해주면 기분 좋아서 안 나올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투의 경과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첫 번째 전쟁에서는 수나라가 고구려한테 졌던 모양입니다. 자, 백제왕 창이 사신을 보내 표를 올리고 수나라 군대의 향도가 되겠다고 청했다. 백제왕 창은 아마 백제왕 여창을 의미할 텐데, 백제왕 여창이 누구더라? 백제왕 창, 이게 위덕왕인가? 아닌데, 위덕왕 아닌데? 뭐 누군지 모르겠다. 아무튼 백제왕 창이라 그랬는데, 영양왕 때 왕이, 영양왕 때, 영양킹 때 누구죠? 598년이죠, 그죠? 598년 한번 찾아보지 뭐. 598년에 백제 위덕왕 때구나. 아, 맞네 맞네. 맞다, 이게 성왕 이후잖아. 그러니까 위덕왕이 맞네, 위덕왕. 자, 일본 서기에서는 백제왕 여창이라고 나왔습니다. 여창. 부여창이니까 이제 부여창 뭐 이렇게 읽은 거지, 외놈들은. 아무튼 여기는 백제왕 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향도가 되겠다고 청하였다. 황제가 조서를 내려 고구려가 죄를 자복하여 짐이 이미 용서했으므로 정벌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요, 우리가 전쟁했는데 내가 져서 대충 그 조약 맺고 돌아갔으니까 더 이상 지금 뭐 그럴 거 없다, 그런 겁니다. 자, 그 사신을 후하게 대접해서 보냈다.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백제의 변경을 침략했다. 그때 당시에 백제와 고구려, 수나라하고 이제 고구려는 그렇다 치고, 고구려하고 남쪽 신라하고 백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일단 고구려는 킹 장수 이래로, 이제 롱리브 킹 이래로 요 지역, 경기도, 우리가 아는 그 요즘 집값 높은 경기도 지역을 계속 갖고 있다가, 그 진행왕하고 성왕 때 이걸 다시 백제하고 신라한테 빼앗기고, 다시 또 신라가 백제한테서 요거를 빼앗죠. 뭐 자진 퇴각한 걸 먹은 건지 아니면 빼앗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백제는 신라하고 이를 갈고 있고요. 그리고 백제하고 고구려도 또한 이를 갈고 있고, 고구려하고 신라, 고구려하고 백제도 마찬가지로 서로서로 조카라고 얘기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관계가 좋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 전쟁이 터지거나, 전쟁이 터지거나 아니면 뭐 그 백제가 이제 수나라를 빌어서 고구려한테 쥐펴려고 하거나,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년입니다. 영양왕 11년입니다. 600년 봄정월에 사신을 수나라에 들여보내 조공했다. 자, 대학 박사 이문진에게 명하여 옛 역사를 요약해 신집 5권을 만들었다. 나라 초에 처음으로 문자를 사용할 때 어떤 사람이 사실을 100권으로 기록하여 이름을 육이라고 했는데 이에 이르러 깎고 고친 것이다. 그런데 신집은 지금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고려 때 남아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고려 때 만약 이게 남아있었다 그러면 김부식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중국 사설을 뺏길 필요가 없었겠죠.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그 점이. 한국사는 기록이 너무 없어요. 외놈들은 원숭이들은 없는 것도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없애버렸어. 자, 14년입니다. 603년에 왕이 장군 고승을 보내 신라 북한산성을 공격했다. 지금 북한산성은 여기 고양시 쪽에 있죠. 여기가 북한산이잖아. 야! 쉿! 가만있어. 지금 북한산성은 여기 북쪽이잖아. 여기 북쪽에 있잖아요. 근데 그때 북한산성은 요 지역 지금 성북구 강북구에서 종로로 넘어가는 요 지역에 이제 있었다고 보통 본대요. 그러니까 조선조의 북한산성이 이제 저 위쪽인 거죠. 지금보다. 삼국시대 때보다 아마. 아무튼 요 때는 북한산성, 그러니까 요 지역, 요 근처 지역을 신라가 먹고 있었으니까 뭐 그랬겠죠. 자, 왕이 신라의 킹이 병력을 이끌고 한수를 건너오니, 한수가 한강이죠. 성 안에서는 북을 치고 떠들썩하게 서로 호응했다. 고승이 저들은 수가 많고 우리는 적어 이기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서 퇴각했다. 영양킹 18년입니다. 607년입니다. 처음에 양제가, 수나라 양제죠, 계민의 장막을 방문했을 때, 계민은, 잠시만요. 야, 이거 네가 왜 먹어? 저리 가. 내가 먹으러 자는 건데 네가 왜 저리 가? 우리 고양이. 자, 양제가 계민의 장막을 방문했을 때, 계민은 그 돌궐놈입니다. 그때 돌궐의 칸일 겁니다. 가한인지 뭐 칸인지 아무튼 그걸 겁니다. 돌궐은 여기 북쪽에 있던 유목민입니다. 계민의 장막을 방문했을 때 우리 사신이 계민의 처소에 있었다. 고구려하고 수나라 전부 다 돌궐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당연히 좋겠죠, 그죠? 자, 계민이 감히 숨기지 못해 그와 더불어 황제를 만나보았다. 황문시랑 배구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황제를 설득하며 말하기를, 고구려는 본래 기자가 책봉을 받은 땅으로 한나라, 진나라 때 모두 군현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신하가 되어 섬기지 않고 따로 외국의 땅이 되었으므로 앞에 황제께서 정벌 하고자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앞에 황제는 문제겠죠. 다만 양량이 못나고 어리석어. 양량은 뭔지 모르겠네. 군대가 출동했으나 공이 없었습니다. 폐하의 시대가 되어 어찌 멸망시키지 않음으로써 예의 바른 지역을 오랑캐의 고을로 만들겠습니까? 고구려 치자, 그런 말입니다. 지금 그 사신은 계민이 온 나라를 들어 모시고 따르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해 자신을 위협해 입주하게 하십시오 라고 했다. 황제가 그 말을 따라 우홍에게 황제의 뜻을 널리 선포하게 하고 말하기를, 나는 계민이 성심으로 나라를 받든 까닭에 친히 그 장막에 왔습니다. 내년에는 마땅히 탁군으로 갈 것입니다. 그대는 돌아가는 달에 그대 왕에게 마땅히 빠른 시일 내에 들어와 조회하고 스스로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뢰십시오. 우홍이 아마 고구려 쪽 사신인가 보죠. 자, 보존과 양육하는 예절은 마땅히 계민과 같이 할 것입니다. 만약 조회하지 않으면 장차 계민을 거느리고 가서 그대들의 땅을 돌아볼 것입니다 라고 했다. 왕이 번방의 예절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황제가 토벌해올까 두려워했다. 계민은 돌궐의 가한이다. 고구려하고 수나라 둘 다
돌궐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은데, 근데 고구려가 마침 돌궐에다가 사진을 보냈을 때 수나라 양제가 직접 돌궐로 갔더라. 그래서 껄끄럽게 마주했는데, 마침 이제 그래서 고구려 자신한테 수나라 양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빨리 돌아가서 입주하라고 해라, 안 그러면은 너희 공격할 거다 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했다, 그런 거네요. 자, 여름 5월에 군대를 보내 백제 송산성을 공격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했다. 옮겨서 석두성을 습격해 남녀 3,000명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송산성하고 석두성은요, 석두성은 어디냐면은 지금의 연천 근처예요. 연천하고 여기 철원인가? 아무튼 요 근처 지역인데, 근처 지역으로 보는데 좀 미스테리죠. 왜냐하면은 백제 송산하고 석두라 그랬는데, 백제는 그때 요 남쪽에 있었으니까, 남쪽에서 신라하고 이제 치고 간다고 그때 사활을 걸고 있었으니까, 사실은 여기 그 경기도 북부 지역, 경기도 동북부 지역에 여기 성이 있기는 좀 그렇잖아. 뭔가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때 신라하고 백제가 사이가 좋았을 리도 없고, 생뚱맞게 해안 지역도 아닌데 여기 월경지가 있을 리도 없고, 아무튼 좀 이상해요. 뭔가 납득이 안 되는데, 아무튼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19년입니다. 영양킹 19년입니다. 6월 608년입니다. 봄 2월에 장수에게 명해서 신라 북쪽의 변경을 습격해 사로잡은 포로가 8,000명이었다. 여름 4월에 신라의 우명산성을 쳐서 빼앗았다. 우명산성은 역시 지명인데요, 지금의 강원도의 안변이라고 있습니다. 안변, 요거 북한에 속해 있는 곳인데, 안변의 동쪽 지역 어딘가에 우명산성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고구려 신라의 경계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지금 지금 요 마우스선 보이시죠, 그죠? 요렇게 고구려 신라가 경계가 있고, 그리고 신라 백제는 요렇게 아마 여기 남쪽에서 아마 이렇게 있었겠죠, 그죠? 그렇답니다. 자, 22년입니다. 영양킹 22년입니다. 611년입니다. 봄 2월에 양제가 조서를 내려 고구려를 치기로 했다. 여름 4월에 행차가 탁군의 임삭궁에 이르니 사방의 병력이 모두 탁군에 모였다. 탁군은요, 지금의 북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북경의 서남쪽에, 여기 북경이잖아, 그지? 북경의 서남쪽에 탁주라고 있습니다. 탁주, 모정시라고 있는데 거기 안에 탁주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탁군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여기가 큰 곳이었겠죠. 자, 여기 모였다는 건 여기서 이제 전진 군사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고구려로 공격해 들어가 있다, 그런 말이죠. 자, 23년입니다. 612년입니다. 봄정월 임오에 황제가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고구려의 작은 놈들이 사리에 어둡고 공손하지 못해서 발해와 갈석 사이에 모여 요동 예맥의 경계를 거듭 잠식했다. 발해는 산동하고, 여기 어딥니까? 산동하고 요동 사이에 있는 요 바다를 발해라 그러고요. 갈석이라는 거는 요 지역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갈석이라는 게 요서 지역하고 그 다음에 북쪽의 유주 지역 사이의 경계거든. 요 지역이 경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고구려가 계속 요 지역까지 야금야금 계속 공격해오거나 그랬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비록 한나라와 위나라에 거듭된 토불로 소굴이 잠시 기울었으나 난리로 많이 막히자 종족이 또다시 모여들어 지난 시대의 냇물과 숲을 이루고 씨를 뿌린 것이 번창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저 중화의 땅을 돌아보니 모두 오랑캐의 땅이 되었고 세월이 오래되어 악이 쌓인 것이 가득하다. 하늘에 도는 음란한 자에게 화를 내리니 망할 징조가 이미 나타났다. 일본은 왜 안 망할까? 도리를 어지럽히고 덕을 그르침이 헤아릴 수가 없고 간사함을 가리고 품는 것이 오히려 날로 부족하다. 조칙으로 내리는 엄명을 아직 직접 받은 적이 없으며 조정에 아련하는 이들도 몸소하기를 즐기하지 않았다. 도망하고 배반한 자들을 유혹하고 거두어들임이 실말이 끝을 알 수가 없고 변방을 치우고 개척해서 경비 초수를 괴롭히니 관문에 닥닥이가 이로써 조용하지 못하고, 닥닥이라는 게 딱딱딱 하면서 이제 뭐
좀 관문에 뭐 알리는 그런 거 아닌가? 뭐 왜 따르릉 그러면서 울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살아있는 사람이 때문에 폐업하게 되었다. 옛날에 정벌할 때 천자가 행하는 형벌에서 빠져 이미 앞에 사로잡힌 자는 죽음을 늦추어주고 뒤에 항복한 자는 아직 죽음을 내리지 않았는데 일찍이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길러 거란의 무리를 합쳐서 바다를 지키는 군사들을 죽이고 말갈의 일을 익혀 요소를 침범했다. 요게 아까 바로 이제 수나라 문제 때 영양킹의 선제 공격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마도. 또 청구의 거주기 모두 직공을 닫고,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넘기세요. 잘 모르면. 자, 벽해의 물가가 같이 정삭을 받드는데 이것도 뭔지 모르겠네. 드디어 다시 보물을 도둑질하고 왕리를 막고 학대가 죄 없는 사람들에게 이르고 성실한 자가 화를 당한다. 사명을 받던 수레가 해동에 갔을 때 정절의 행차가 번방의 경계를 지나야 하는데 도로를 막고 왕의 사신을 거절하며 임금을 섬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신하의 예절이라고 하겠느냐. 이를 참다면 누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인가. 또 법령이 가혹하고 부세가 번거롭고 무거우며 힘센 신하와 호족이 모두 권력을 쥐고 나라를 다스리고 봉당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풍속을 이루고 뇌물을 주는 것이 시장과 같고 억울한 자는 말을 못한다. 게다가 여러 해 재난과 흉년으로 집집마다 기근이 닥치고 전쟁이 그치지 않고 요역이 기한이 없고 힘은 운반하는 데 다 쓰이고 몸은 도랑과 구덩이에 굴러 백성들이 시름에 잠겨 고통스러우니 이에 누가 가서 따를 것이냐. 경내가 슬프고 두려워 그 폐해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머리를 돌려 내면에 보면 각기 생명을 보존할 생각을 품고 노인과 어린이도 모두 혹독함에 탄식을 일으킨다. 풍속을 살피고 유주와 삭주에 이르렀으니 무고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죄를 묻기 위해 다시 올 필요는 없다. 이에 친히 육사를 지배 구벌을 행하고 저 위태함을 구제하며 하늘의 뜻에 따라 달하는 무리를 멸하여 능히 선대의 정책을 잇고 자 한다. 지금 마땅히, 그러니까 문제가 있던 것처럼 너도 고구려를 칠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지금 마땅히 규율을 시행하여 부대를 나누어 길에 오르되 발해를 덮어 천둥같이 신동하고 부여를 지나 번개같이 칠 것이다. 방패를 가지런히 하고 갑옷을 살피고 군사들에게 경계하게 한 후에 행군하며 거듭 훈시에서 필승을 기한 후에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좌 12군은 누방, 장잠, 명해, 계마, 건안, 남소, 요동, 현도, 부여, 조선, 옥저, 낭랑 등의 길로 나아가고 우 12군은 점제, 함자, 혼미, 임둔, 후성, 제해, 답돈, 숙신, 갈석, 동이, 대방, 양평의 길로 나아가 연락을 끊지 말고 길을 이어 가서 평양에 모두 집결하라 라고 했다. 24개 군이 출격하는데 24개 군 경로를 얘기했는데요. 방금 보니까 경로가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냥 이제 그래서 형식상으로 멋있게 보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튼 그 군대를 크게 들어가지고 고구려를 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해석하지 마세요 일일이. 자, 모두 113만 3,800명인데 200만 명이라고 했으며 군량을 수송하는 자는 그 배였다. 그러니까 전투부대만 113만 명이다. 일단 그렇게 했답니다. 남쪽 상건수 위에서 토지의 신에게 제사 지내고 임삭궁 남쪽에서 상제에게 제사 지내고 개성 북쪽에서, 개성 마찬가지로 탁군 근처에요, 마조에게 제사 지냈다. 황제가 친히 조절하여 군마다 상장과 아장 각 한 명을 두고 기병은 40대로 했는데 한 대는 40부대로 했는데 한 대는 100명으로 구성되고 10대를 한 단으로 편성했으며 보졸은 80대였는데 4단으로 나누고, 단이라는 게 사단 비슷한 겁니다. 단마다 각각 편장 한 사람을 두었다. 갑옷과 투구, 영불, 깃발은 단마다 다른 색으로 했다. 매일 한 군씩을 보내었는데 서로 거리가 40리가 되게 하도록 진영을 연이어 점차로 나아가니 40일 만에야 출진이 완료되었다. 머리와 꼬리가 서로 이어지고 북과 나팔 소리가 서로 들리고 깃발이 960리에 걸쳤다. 어영안에는 12위, 3대, 5성, 9시를 합하여 내외 전후 좌우 6군에 나누어 예속시키고 뒤에 출발하게 하니 또한 80리를 뻗쳤다. 멋있죠? 얘기 보니까, 그죠? 멋있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과 같이 옛날을 막론하고 군대 출정의 성대함이 이와 같은 적이 없었다.
수나라 형제가 113만 3,800명을 이끌고 출정을 했답니다. 그랬답니다. 그냥 그런 말입니다. 자, 2월에 엠페러가 군사를 지휘해서 나아가 요수에 이르니, 요수라는 게 여기 지금 보이는 요강입니다. 요강. 요 위쪽 강 보시면 아시죠? 요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요걸 보시면 돼요. 요게 옛날의 요합니다. 여러 군대가 모두 모여 강을 향해서 큰 진영을 이루었으니 우리 병력이 그 강을 막고 지켰으므로 수나라의 병력이 건너오지 못했다. 황제가 엠퍼러가 공부상서라는 거는 이제 공돌이 그런 의미예요. 공돌이 우문계에게 명해서 요수 서안에서 부교 세계를 만들게 해서 다 완성되자 다리를 끌어다 동안에 다다르게 했으나 짧아서 어른 키 남짓하게 언덕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 병력이 크게 들이닥치니 수나라의 병사 중에 날래고 용감한 자들이 다투어 물가로 나와 붙어 싸웠다. 우리 병력이 높이 올라가 이를 공격하니 수나라 병력이 언덕으로 오를 수가 없어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맥철장이 언덕으로 뛰어올랐으나 전사웅, 맹차 등과 함께 모두 전사했다. 이에 병력을 거두어 다리를 끌고 서안으로 돌아왔다. 한번 넘으려다가 실패했네, 보죠. 다시 소부감 하조에게 명해서 다리를 연결하게 했는데 이틀 만에 완성했다. 여러 군대가 서로 이어서 나아가 동안에서 크게 싸워 우리 병력이 크게 패해서 죽은 자가 10,000명을 헤아렸다. 여러 군대가 승세를 타고 진격해 요동성을 둘러싸니 성은 곧 한나라의 양평성이었다. 자, 그래서 요수를 건넜습니다. 드디어 요수를 건너서 수나라 군대가 요동성으로 갔다는데 그 요동성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요양입니다. 지금의 요양. 여기가 바로 요동성입니다. 1차 요새죠. 요동을 넘어야지 이제 저기 동쪽에 공내성이든 평양성이든 가겠죠, 그죠? 요동으로 갔답니다. 황제 행차가 유화에 도착하여 조서를 내려 천하에 사면을 베풀고 형부상서, 위문승 등에게 명하여 유화 좌측 백성들을 위로하게 하고 10년간 조세를 면제해주고 군현을 만들어 설치하고 서로 통치하게 했다. 자, 여름 5월, 요 612년이에요. 여름 5월. 처음에 여러 장수가 동쪽으로 올 때 황제가 훈계에서 말하기를 일체 전쟁에서 진격하고 정지함을 반드시 나에게 아뢰어 회답을 기다릴 것이며 지 좆대로 하지 말라라고 했다. 모든 걸 나에게 보고하세요. 그런 말이죠. 요동성은 잠깐만요. 요동성은 좀 클로즈업 할까? 여기가 요동이에요. 지금 요양이죠. 요동성은 여러 번 나가 싸우다가 불리하면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황제가 엠페러가 여러 군대에게 공격하라고 명을 내리고 또 여러 장군들에게 명하여 고구려가 만약 항복하면 마땅히 위무하여 받아들이고 군사를 풀어 해치지 말아라 라고 했다. 요동이 함락되려 하자 성 안의 사람들이 갑자기 항복을 청한다고 했다. 여러 장수가 황제의 뜻을 받들어 감히 제때 나가지 못하고 먼저 급히 아뢰겠다. 급기야 회답이 이르면 성안의 방어도 또한 정비되어 적절하게 나가서 대항해 싸웠다. 이렇게 하기를 두세 번 했으나 황제가 끝내 잘못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 후 성은 오래도록 함락되지 않았다. 모든 거를 다 자기한테 보고하라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일선 지휘관들이 제때제때 임기응변으로 그러니까 지휘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6월 기미에 수나라 황제가 요동성 남쪽으로 행차해서 성과 못의 형세를 보고 여러 장수들을 불러 잘못을 따져 꾸짖어 말하기를 니들은 너의 관직이 높음을 가지고 또 집안의 지체를 믿고 어리석고 나약한 사람으로 나를 대우하려 하느냐. 수도에 있을 때 공들이 니들이 모두 내가 오는 것을 원치 않은 것은 친정하는 것을 원치 않은 것은 병폐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여기 온 것은 바로 니들이 하는 바를 보아 니들의 목을 배려하기 때문이다. 니들이 지금 죽음을 두려워해서 힘을 다 내지 않으니 내가 니들을 죽일 수 없을 것이라 여기느냐 라고 했다. 그러니까 왜 열심히 안 싸우냐 라고 하는 거죠. 사장님이 일선 상황을 모르고 부하 직원들한테 지랄하네요. 여러 장수들이 모두 벌벌 떨며 두려워해서 얼굴빛을 잃었다. 황제는 이에 요동성 서쪽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무르다가 육합성에 거둥했다. 우리의 여러 성들이 굳게 지키고 함락되지 않았다. 육합성이라는 건 아마 행궁일 텐데요. 뭐 어딘지는 알 수 없죠. 뭐 요동성 서쪽이라 그랬으니까 뭐 이 근처 어디겠죠, 그죠? 자, 좌익위 대장군 내호아가 강회 수군을 거느리고 배 뒷부분과 앞부분이 수백 리 이르기에 바다에 떠올라 앞으로 나아가 폐수로 들어와 평양에서 60리 떨어진 곳에서 아군과 서로 만났다. 강회 수군이라 그러는데요. 강이라는 거는 보통 장강을 의미합니다. 장강.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진 않지만 여기 보면은 상해에서 쭉 들어오는 요 강이 쪽이죠. 이게 저 끝까지 저기 아무튼 그 사천까지 들어가는데 여기 바로 장강이고요. 양자강. 그리고 여기 북쪽에 아마 어느 강이 정확히 모르겠다. 아무튼 여기 어딘가 또 강이 또 하나 큰 게 있습니다. 요걸 회수라 그러는데요. 회수라고 하는데 보통 강회라 그러면은 강남하고 그 다음 회수가, 그러니까 아무튼 요 근처 장강하고 그 다음 회수에 있는 수군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배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아마 산동이 출발했겠죠, 그죠? 산동이 출발해서 그 평양 쪽으로 직접 공격한 군대가 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내호아가 지휘했고 평양성의 폐수라는 게 아마 이때는 예성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제 대동강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대동강을 따라 올라가서 아마도 이제 그 평양성 근처까지 이르렀던 모양입니다. 자, 나아가 공격해 이를 대파했다. 수나라 군대가 이겼던 모양입니다. 내호아가 승세를 타고 성으로 나아가려 했다. 부총관 주법상이 이를 제지하며 죄송해요. 부총관 주법상이 이를 제지하며 여러 군대가 오기를 기다려 함께 나갈 것을 청하였다. 내호아가 듣지 않고 정예 병력 수만 명을 골라 곧바로 성 아래로 나아갔다. 우리 장수는 나성 안에 빈 절에 병력을 숨겨두고 다른 병력을 출동시켜 내호아와 싸우다가 구라로 피하였다. 내호아가 쫓아 성으로 들어와서 병력을 풀어놓아 약탈을 하면서 다시 대우를 갖추지 않았다. 숨은 병력이 나가니 네오아가 크게 패해서 겨우 붙잡히는 것을 면했고 사졸로서 돌아간 자는 수천 명에 불과했다. 아군이 추격해 배 있는 곳에 이르렀으나 주법상이 진영을 정비하고 기다리고 있어 아군이 후퇴했다. 네호아가 병력을 이끌고 돌아가 바닷가의 포고에 주둔했으며 다시는 감히 머무르면서 여러 군대와 호응하지 못했다. 네호아의 수군은 대동강으로 들어와서 폐수로 들어와서 평양을 직접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고구려 쪽 장군의 속임수에 빠져서 크게 패하고 바닷가에 이제 짱박혀 있으면서 다시는 발기시키지 못했다. 조를 세우지 못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좌익위 대장군 우문술은 부여도로 나오고 우익위 대장군 우중문은 낭랑도로 나오고 좌효위 대장군 형원항은 요동도로 나오고 우익위 대장군 설세웅은 옥저도로 나오고 우둔위 장군 신세웅은 현도도로 나오고 우어위 장군 장근은 양평도로 나오고 우무후 장군 조효제는 갈석도로 나오고 탁군태수 검교 좌무위 장군 최홍승은 수성도로 나오고 검교 우어위 호분랑장 검교 우어위 호분랑장 중랑장 아니냐? 호분랑장 위문승은 증지도로 나와서 모두 압록수 서쪽에 모였다. 뭐 저 길들이 다 뭔진 모릅니다. 근데 어쨌건 여기 그 압록수 서쪽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서안평 옛날에 그 서안평 단동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암동 서쪽에 모였다. 우문술 등의 군사는 노하, 회원 두 진에서부터 사람과 말에게 모두 100일치 식량을 지급하고 또 방패, 갑옷, 창과 옷감, 무기, 화막 등을 지급하니 사람마다 3섬 이상이 되어 무거워서 가지고 갈 수가 없었다. 회원진하고 노하진은 어디냐면요. 회원진, 노하진은 여기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요 지역이 회원진일 거고요. 아마도 노화진도 여기입니다. 요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수나라의 이제 그 전진 기지가, 그러니까 보급 기지가 바로 여기인 거죠. 여기서부터 어떻게 진격을 해서 여기 그 단동까지 왔던 모양입니다. 군중에 명령을 내려 쌀과 조를 버리고 가는 새끼는 목을 칠 것이다 라고 하니 사졸들이 모두 군막 아래 구덩이를 파고 묻었다. 그러니까 보급품을 챙겨서 군대한테 진격하게 했는데 아마 이제 보급 부대가 직접 들어올 정도가 아니라 별동들여서 이렇게 왔던 모양이에요. 억지로 진격했던 모양입니다. 요동성은 함락되지 않고. 그래서 그 후방에 성들이 있으니까, 후방에 아직 함락되지 않은 요새들이 있으니까 보급 부대가 따라오지 못하고 아마 일반 병사들한테 그걸 다 지고 오게 했던 모양인데, 일반 병사들은 이제 뭐 강호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밥 그 100일치 먹을 밥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 어떻게 잘 들고 오겠어. 그러니까 다 이제 힘드니까 버리고 왔다, 뭐 그런 말인 것 같네요. 자, 왕이 대신인 을지문덕을 보내 그 진영에 나아가 거짓 항복하게 했는데 실은 그 허실을 보려고 함이었다. 우중문이 앞서 밀지를 받았는데 만일 왕이나 을지문덕이 오게 되면 반드시 그를 사로잡으라 라고 했다. 우중문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상서, 우승, 유사룡이 위무사로서 굳이 그만두라고 하므로 우중문이 마침내 그 말을 듣고 을지문덕을 돌아가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후회하고 사람을 보내 을지문덕에게 말하기를 다시 할 말이 있으니까 다시 오십시오 라고 했으나 을지문덕은 돌아오지 않고 압록수를 건너 가버렸다. 우중문과 우문술 등이 을지문덕을 놓치고 내심 불안해하였다. 우문술은 식량이 다했으므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우중문이 정의 명령으로 문덕을 추격하면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우문술이 이를 굳이 그만두자고 하니 우중문이 빡쳐서 말하기를 장군은 10만 병력을 가지고 작은 도적도 격파할 수가 없다면 무슨 얼굴로 양제를 뵐 것입니까? 또한 우중문은 자기죠. 나는 이번 행군이 본래 공이 없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훌륭한 장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군중의 일이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찌 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 이때 엠퍼러가 우중문이 계획이 있을 것으로 여겨 여러 군대로 하여금 그의 주의를 받게 했으므로 이 말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장군들은 다 돌아가고 싶은데 우중문만 가자 평양성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문술 등이 부득이 그의 말을 쫓아 여러 장군과 함께 물을 건너 을지문덕을 추격했다. 잠깐 설명하자면요. 요동성 아까 그 양제 쪽 기록을 볼 때, 양제가 나왔던 기록을 볼 때 요동성, 신성, 백암성 요런 성들 있잖아. 그러니까 요하 근처에 있던 고구려의 요새성들은 함락되지 않았던 모양이고, 그래서 따로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평양을 직접 공격하려고 보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정황상 그렇습니다. 그 이제 지휘관들이 이제 우중문, 우문술 요런 사람들인데 압록수 근처에 와서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우문술은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우중문은 가자 평양으로, 꿈과 희망의 평양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기어코 따라가려고 그랬던 모양이고, 아마도 물을 건넜다 그랬던 걸 보니까 아마 여기 압록강을 건너서 평양 쪽으로 갔던 모양입니다. 이게 살수죠. 을지문덕이 우문술의 군사가 굶주린 기색이 있음을 보고 이들을 피곤하게 만들려고 매번 싸울 때마다 달아났다. 우문술이 하루에 7번 싸워 모두 이기니 이미 여러 번 승리한 것을 믿고 또 여러 사람이 의논에 쫓겨 드디어 동쪽으로 나아가 살수를 건너 평양성에서 30리 떨어진 곳에서 산을 의지해 진을 쳤다. 자, 살수까지 건너서 청천강을 얘기할 쪽에서 아마도 보죠. 평양성에서 30리라 그랬으니까 아무튼 이 근처 어디까지 왔던 모양이네. 자, 문덕이 다시 사신을 보내 거짓 항복하여 우문술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만약 군대를 돌리면 왕을 모시고 행제소로 가서 황제를 뵙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우문술이 사졸들이 필요해서 다시 싸울 수 없음을 보고 또 평양성이 험하고 견고해 갑자기 함락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헤아려 드디어 속임수에 따라 돌아갔다. 우문술 등이 방형에 진을 치고 행군했는데 아군이 사방에서 수시로 공격하니 우문술 등이 잠깐 싸우고 잠깐 행군하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까지 왔는데 평양선을 공격할 값은 안 되고, 도저히 이걸 내가 별동대로 삼락실, 왜 별동대로서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성이 아닌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성이거나 아니면 뭐 요새거나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돌아가는데, 주변에서 고구려군은 괴롭히고 뭐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살수의 이름이다. 살수, 정천강의 이름입니다. 아마 뭐 이 근처에 있겠죠, 그죠? 자, 살수에 이르러 군사가 반쯤 강을 건넜을 때 아군이 뒤에서 후군을 공격하니 우둔희 장군 신세웅이 뒤졌다. 이에 여러 군대가 함께 무너져서 걷잡을 수 없게 되어 장수와 사줄들이 달아나 돌아가는데, 하루낮 하룻밤에 압록수에 도달했으니 450리를 행군했다. 강둑을 터뜨렸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삼국사기엔 적어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살수에서 강을 건널 때 뒤에서 이제 엉덩이를 찌르니까 아무튼 수나라 군대가 크게 아마 많이 죽었던 모양이나 많이 죽고, 깜놀해서 이제 여기 압록강까지 이제 하룻밤 낮 만에 이제 도망갔다고 합니다. 저걸 하룻밤 만에 간다고요? 걸어서? 장군 천수 사람 왕인공이 후군이 되어 아군을 공격해 물리쳤다. 내후환은 우문술 등이 패함을 듣고 역시 병력을 이끌고 돌아갔으며, 내후환 아까 이제 평양으로 수군 이끌고 갔던 그 새끼죠. 자, 오직 위문승의 1군만이 홀로 운전했다. 처음 9군이 요하에 이르렀을 때에는 무릇 30만 5천 명이 있었는데, 30만 5천 명이었는데 요동성으로 돌아온 것은 겨우 2,700명이었고 수만 명을 헤아렸던 군수와 기계는 모두 잃어버려 없어졌다. 요거는 이제 별동대 얘기하는 거죠. 30만 명 중에 3,000명만 살아왔답니다. 자, 황제가 크게 빡쳐서 우문술 등을 쇠사슬로 묶고 계묘일에 병력을 이끌고 돌아갔다. 자, 그래서 별동대는 박살나서 이제 황제가 양제가 아직 포위하고 있던 요동성으로 돌아왔고, 요동성에서 이제 별동대 실패했으니까 아마 철군에서 물러났던 모양이에요. 더 싸울 수 없으니까 물러났던 모양입니다. 자, 처음에 백제왕 장이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토벌할 것을 청하니 황제가 그들에게 우리의 동정을 엿보겠다. 장은 안으로는 우리와 몰래 통하였다. 백제왕 장이라는 게 무왕인가? 잠깐만요. 여기 612년이거든? 네, 백제 무왕입니다. 무왕. 백제 무왕이 사실을 보내요. 자, 수나라의 군대가 장차 출병하려 하자 장이 그 신하인 국지모를 시켜 수나라에 들여보내 출병할 시기를 알려줄 것을 청했다. 황제가 크게 기뻐하며 상을 후하게 주고 상서 기부랑 성류를 백제에 보내 모일 시기를 알려주었다. 수나라의 군대가 요하를 건너오자 백제도 역시 국경의 병력을 엄히 배치하고 수나라를 돕는다고 했으나 실상은 양다리를 걸쳤다. 이 전쟁에서 오직 요수 서쪽에서 우리 무려라 를 함락시키고 요동군과 통정진을 설치했을 뿐이다. 결국에는 지금 여기 딱 김부식이가 정리를 해줬어요. 정리해줬는데, 결국 이 전쟁에서 수나라가 얻은 거는 뭐냐면 113만 8천 명을 113만 3,800명이었나? 아무튼 그걸 동원해서 얻은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요하 동쪽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요 서쪽에서 통정진, 이게 여기거든요. 여기에다 요걸 설치하고, 그리고 무려다 요 지역을, 요게 원래 고구려 땅이었던 모양이에요. 요 지역을 함락시켰던 것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하는 결국 떨어지지가 않았고, 요하 동쪽에 있는 고구려 요새들 중에 한 군데도 수나라 군대에 함락되지가 않았다는 거죠. 요게 그 유명한 고구려하고 수나라의 2차전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싸우는데 뭐 그렇게 이겼답니다. 고구려는 피해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피해가 있겠죠, 그죠? 전쟁터가 고구려인데 뭐 엄청나게 피해가 크진 않았겠지만, 아마 결국 이렇게 싸워서 이긴다는 건 제살 파먹겠죠. 제살 깎아먹겠죠. 임진왜란 같은 건 임진왜란 결국 전략적으로는 이기긴 이겼는데 피해가 너무 크더라, 다시는 하고 싶지 않더라, 뭐 그런 거죠.
자, 영양킹 24년입니다. 613년입니다. 봄정월에 황제가 조서를 내려 천하의 병력을 징발해 탁분에 집결시키고 백성을 모집해 효과라는 게 이제 용맹한 병사 그런 겁니다. 효과로 삼고 요동의 옛성을 수리해 군량을 저장했다. 2월에 황제가 가까이 모시는 신하에게 말하기를 고구려라는 작은 오랑캐가 삼국을 업신여긴다. 지금 바다를 공략하고 산을 옮길 일이라도 능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하물며 이 오랑캐쯤이야 어떡하겠느냐 라고 다시 정벌할 것을 논의했다. 좌광록대부 곽영이 시정하기를 요구하며 말하기를 오랑캐가 예를 잃는 것을 신경쓰는 것은 신하의 일이고 천균의 쇠뇌는 생쥐를 잡기 위해 쏘지 않습니다. 어찌 무무소 만승의 지위를 욕되게 하려고 작은 도적을 대적하려 하십니까? 라고 했으나 양제가 듣지 않았다. 여름 4월에 황제의 행차가 613년입니다. 황제 행차가 유화를 건너와서 우문술 안 뒤졌네. 우문술과 양의신을 보내 평양으로 가게 했다. 왕인공이 부여도로 나와 진군에 신성에 이르자 왕인공은 아까 나왔던 그 장군이죠. 우리 병력 수만이 대항해서 싸웠다. 신성은 어디냐? 신성은 옛날에 현도군 근처였나? 현도성 근처, 현도군 근처에 지었던 그 성이죠. 여기입니다. 여기가 신성입니다. 자, 아군이 성문을 닫고 굳게 지키니 황제가 여러 장수에게 명해서 요동성을 공격했는데 편의에 따라 이를 처리하도록 했다. 비루, 충차, 운제, 지도로 네 방면에서 함께 진격하고 밤낮을 쉬지 않았다. 우리가 상황이 변하는 데 따라 막으니 20여일에도 공략하지 못하고 아군과 적군의 죽은 자가 아주 많았다. 충제, 장대의 길이가 15장이었는데 효과라는 건 용맹한 병사 심광이 그 끝에 올라가 성을 내려다보면서 아군과 싸워 짧은 병기로 맞붙어 10수명을 죽였다. 아군이 다투어 그를 공격해 떨어뜨리니 땅이 닿기 전에 마침 장대에 달린 줄이 있어 심광이 매달려 다시 올라갔다. 황제가 그것을 보고 장하게 여겨 즉시 조산대부에 벼슬을 주었다. 요동성이 오랫동안 함락되지 않자 황제가 삼배주머니겠죠. 삼배를 넣은 주머니가 아니라 삼배로 짜서 아마 그 모래 같은 거 채우는 그런 거겠죠. 배주머니 100여만 개를 만들어 보내 흙을 가득 채워 그것을 쌓아 올려 어량대도를 만드는데 넓이는 30보, 높이는 성과 같게 해서 전사들이 올라가서 공격하게 했다. 이건 아마 토산 같은 거겠지. 나중에 나왔는. 자, 또 팔륜 누거를 만들어 성보다 높게 해서 어량도를 끼고 성안을 내려다보며 쏘게 했다. 이것도 아마 공성병기겠죠. 기일을 정해 장차 공격하려고 하므로 성안이 매우 위태롭고 긴박했다. 마침 양현감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글이 도착했다. 황제가 크게 두려워하고 또 고관의 자제들이 모두 양현감의 처소에 있음을 듣고 더욱 걱정했다. 병부시랑 곡사정이 평소에 양현감과 친하였으므로 속으로 불안해 도망쳐왔다. 자, 수나라 양제가 또 다음 해에 공격해왔는데 이번에는 그 평양 쪽으로 도박하지 않고 요동 쪽에다가 전력을 집중해서 요동성 공격하고 있죠. 양제가 직접 공격하고 그리고 신성을 따로 이제 공격했던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근데 함락되진 않고 뭐 위태롭긴 했지만 아무튼 계속 버티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후방에서 수나라의 군량을 책임지던 양현감이 여기 여 근처 어디일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어딘가에서 이제 반란을 터뜨려서 아닌가? 아무튼 후방 어딘가에서 양현감 터뜨려서 그걸 가지고 수나라 양제가 아주 놀랐다. 왜냐면 본진에서 불이 났으니까. 자, 황제가 밤에 비밀리에 여러 장수들을 불러 군사를 이끌고 돌아갔다. 613년입니다. 군수품, 기계, 공격 도구들이 산처럼 쌓여있고 군영의 보루와 장막은 평온하게 움직이지 않았으나 무리의 마음은 두렵고 염려가 되어 다시 부대를 이루지 못하고 수나라 군대 말이죠. 여러 길로 흩어졌다. 아군은 즉시 이를 알아차렸으나 감히 나가지 못하고 산지 성안에서 북을 치고 구함을 실었다. 다음 날 오시 정오가 되어서야 바야흐로 점차 밖으로 나갔으나 수나라의 군대가 속이는 것으로 의심했다. 이틀이 경과해서야 비로소 수천 병력을 내어 쫓았으나 수나라의 군대가 많은 것을 두려워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늘 8에서 90리의 거리를 유지했다. 요수에 도달할 즈음에 황제 진영이 다 건넌 것을 알고는 그제야 감히 후군에 가까이 갔다. 이때 후군도 수만 명이었는데 아군이 따라 공격해 수천 명을 죽였다. 그래서 수나라하고 고구려의 3차 전쟁도 이렇게 그냥 끝나버립니다. 수나라하고 고구려의 3차전은 양형감의 반란 때문에 뭐 요동성을 함락시킬 뻔했던 것 같아요. 정황상 보니까 함락시킬 뻔했지만은 결국 함락시키지 못하고 그냥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네, 그랬답니다. 자, 25년입니다. 영양킹 25년입니다. 614년 봄 2월에 황제가 전체 신료에게 조서를 내려 고구려를 정벌할 것을 의논하게 했으나 여러 날이 지나도록 감히 말하는 놈이 없었다. 조서를 내려 천하의 병사들을 다시 징발해 여러 길로 함께 진군하게 했다. 자, 4차전입니다. 4차전입니다. 614년입니다. 가을 7월에 황제 수레가 회원진으로 행차했다. 회원진은 아까 뭐 여긴가? 아무튼 요 근처이라 그랬죠, 그죠? 요서의 수나라의 기지입니다. 이때 천하가 이미 소란스러워 징발된 병사들이 정한 날짜를 어기고 도착하지 않은 자가 많았고 우리나라 또한 어렵고 궁핍해 있었다. 내호화가 비사성에 이르자 우리 병력이 맞서 싸웠으나 내호화가 이를 쳐서 이기고 평양으로 향하려고 했다. 비사성은 여기입니다. 지금의 대련입니다. 대련. 왕이 두려워해서 사신을 보내 항복을 청하고 그에 따라 곡사정을 돌려보내니 곡사정은 아까 이제 항복해왔던 사람이죠. 황제가 크게 기뻐하고 사지절을 보내 내호화를 소환하게 했다. 8월에 황제가 회원진에서 군사를 돌이켰다. 여기 614년입니다. 결국 그 4차전은 수나라하고 고구려의 4차전은 그냥 회원진에 모였다가 별 제대로 된 전투 없이 비사성만 함락시키고죠. 비사성만 함락되고 이제 그냥 서로서로 이제 또이또이하게 그냥 우리 싸우지 맙시다 그렇게 하고 그냥 돌아갔던 거죠. 자, 겨울 10월에 황제가 서경에 돌아와서 서경이랑 하면 상한이겠죠. 우리 사신과 곡사정을 대묘에 알리고 곧 왕을 불러 입주하게 했으나 왕이 끝내 따르지 않았다. 자, 장수들에게 명해서 장비를 엄하게 하고 다시 후에 군사를 일으킬 것을 도모했으나 마침내 실현하지 못했다. 요게 614년입니다. 614년. 수나라 양제가요. 수양제가 언제 죽냐? (618년에) 죽습니다. 618년. 자, 29년입니다. 영양킹 29년. 요게 바로 618년입니다. 가을 9월에 왕이 서가하니 이름을 영양왕이라고 했다. 요때 수나라 양제도 죽으니까 평생 둘이 싸우다가 서로 죽은 거네요. 그죠? 평생 싸우다가 죽었네. 자, 여기까지가 영양왕입니다. 영양왕 이야기는 뭐 백제하고 신라하고의 교전도 잠깐 있긴 한데 대부분 다 이제 수나라하고의 전쟁이죠. 수나라의 1, 2, 3, 4차 뭐 넓게 본다면 1, 2, 3, 4차 침입을 영양왕이 전부 다 이제 맞서 싸웠고요. 어쨌건 나라를 지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입조도 안 했고요. 입조 안 한 게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그게 원래 목적이었거든. 자, 그 다음은 영류왕입니다. 영류왕. 자, 영류왕은 이름이 건무이고 성이라고도 한다. 요거는 김부식이 주석입니다. 영양왕의 킹 영양의 배다른 동생이다. 영양킹이 제위 29년에 서거했으므로 즉위했다. 자, 2년입니다. 619년입니다. 봄 2월에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했다. 자, 수나라가 망했어요. 결국에는 그 수나라가 고구려 정벌의 후유증으로 망했습니다. 100만 명이 나가 뒤져가는데 어떻게 나라가 유지되겠어요? 수나라가 망했습니다.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여름 4월에 왕은 졸본 행차에 시조사당에 제사 지냈다. 5월에 왕이 졸본에서 돌아왔다. 4년 621년입니다. 가을 7월에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했다. 5년 622년입니다.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했다. 당나라의 고조가 이연이죠. 고조가 수나라 말에 전사들이 우리 편에 많이 잡혀 있음을 알고 왕에게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짐은 삼가 하늘의 명을 받들어 온 땅에 군림하고 삼령에 공경하고 순종하며 만국을 회유하고 넓은 하늘 아래 정을 고르게 어루만져 해와 달이 비치는 곳은 모두 평안하게 했다. 왕이 요수의 좌측을 다스리며 번복으로 대대로 내려오며 살면서 정삭을 받들고 멀리서 공물을 바치려고 사신을 보내 산천을 넘어 정성을 나타냈으니 짐이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 이제 천지사방이 평안하고 사해가 맑고 평온하며 옥백이 통하고 도로가 막힘이 없으니 바야흐로 화목함을 펴서 오랫동안 찾아가 안부를 묻는 교본을 두텁게 하고 각기 강역을 지키면 어찌 성대하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단지 수나라의 말년에 연이은 전쟁으로 어려움이 얽히고 공격하고 싸운 장소에서 각기 그 백성을 잃어버려 마침내 굴욕이 떨어져 가정이 나뉘고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 해가 지나도록 호러미와 호라비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다. 지금 두 나라가 화통해 의가 막히거나 다른 것이 없으므로 여기에 있는 모든 고구려 사람들을 모아서 곧 보내려 한다. 그곳에 있는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을 왕이 본집으로 돌아가게 해서 편안히 기르는 방도를 힘써 나가고 어질고 용수하는 도를 함께 넓혀야 할 것이다 라고 했다. 우리도 고구려 사람들 보내줄 테니까 너희도 중국 놈들 보내라 그런 말이죠. 예, 화인들, 중국인들을 찾아 모아서 보냈는데 숫자가 만여 명이 이르렀다. 고조가 크게 기뻐했다. 자, 6년 623년입니다. 겨울 12월에 당나라에 조공했다. 7년 624년입니다. 봄 2월에 왕이 사신을 보내 당나라에 보내 역서를 나누어 줄 것을 청했다. 역서라는 건 달력이요, 달력. 형부 상서 심수관을 보내 왕을 책립해 상주국 요동군공 고구려 국왕으로 삼고 도사에게 명해서 천존상은요, 천존이란 게 원시 천존을 의미하는데 요거는 이제 노자입니다. 노자. 우리가 아는 그 노자입니다. 천존상과 도법을 가지고 와서, 도법이란 건 뭐 도가 쪽 책이겠죠. 자, 노자를 강의하게 했다. 왕과 나라 사람들이 이를 들었다. 겨울 12월에 사신을 당나라에 들여보내 조공했다. 8년 625년에 왕이 사람을 당나라에 보내 불교와 도교의 교법을 배우기를 구하니 황제가 이를 허락했다. 9년 626년에 신라와 백제가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황제에게 글을 올리기를 고구려가 길을 막아 조공하지 못하게 하고 또 자주 침략합니다 라고 했다. 황제가 산기시랑 주자사를 보내 지절로서 화친을 권하겠다. 왕은 표를 받들어 사주하고 두 나라와 화평할 것을 정했다. 자, 11년 628년입니다. 가을 9월에 사신을 당나라에 들여보내 태종이, 이거는 당나라 이세민이 얘기하는 거 있죠. 세민이가 돌고래 힐리극한을 생포한 것을 축하하고 겸하여 봉역도를 바쳤다. 봉역도라는 거는 무슨 보물인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칼도자 아니고 그 지도할 때 도자입니다. 자, 12년입니다. 629년입니다. 가을 8월에 신라의 장군 김유신이 김유신 나왔다. 김유신이 동쪽 변경을 침범해 와서 낭비성을 쳐부쉈다. 낭비성은 보통 이제 청주를 의미합니다. 청주를 의미하는데 고구려하고 신라의 동쪽 변경이라 그랬으니까 청주는 말이 안 되겠죠. 청주는 여기니까. 그러니까 아마 함경도나 강원도 어딘가 아닐까 싶어요. 낭비성. 저는 일단 저는 원산으로 표시해놨는데 뭐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기 안에 있나 싶어요. 자, 9월에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했다. 자, 14년에 당나라가 광주 사마 장손사를 보내 수나라 전사의 해골을 묻은 곳에 와서 제사 지내고 당시에 세운 경관을 허물어버렸다. 경관이라는 거는 전투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해골들을 끌어모아서 탑을 쌓아놓은 거예요. 일종의 이제 우리가 이겼다 뭐 그런 표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허물었다는 거는
고구려가 되게 많이 양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그 당나라가 일종의 내정 간섭을 하는 거를 그냥 그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안 싸우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당나라 안에 세운, 그러니까 중국 땅 안에 있는 경관을 뭐 어떻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고구려 땅 안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거는 내정 간섭입니다. 뭐 예, 다르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봄 2월에 왕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장성을 쌓았는데 동북은 부여성에서 동남은 바다 이르기까지 천여리였다. 모두 16년 만에 공사를 마쳤다. 부여성에서 바다. 부여성은 아마 장춘이나 아니면 여기 북쪽에 있는 송원 지역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기서 이 지역에서 여기 이렇게 성을 쭉 이어서 바다라는 건 아마 대련 쪽에 있는 비사성을 의미하는 걸 거고,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이게 서남이 아니라 이제 동남이라고 그랬어. 동북은 부여성에서 동남은 바다 이르기까지. 아무튼 이걸 이제 왜 동남인지 모르겠네. 천리장성이라 그러는데 지도에 제가 여기는 표시 안 해놨는데요. 정확히 전 잘 모르니까. 이렇게 했던 걸 보면 영류왕도, 영류킹도 아마도 당나라하고의 전쟁을 직감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기록을 보면 당나라의 대부분 다 이제 최대한 양보하려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성을 쌓는다는 건 전쟁 준비하는 거거든요. 아마도 이제 직감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결국에는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떤 의미에서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21년입니다. 638년입니다. 겨울 10월에 신라의 북쪽 변경에 칠중성을 침략했다. 신라의 장군 알천이 이를 막아 칠중성 밖에서 싸워 우리 병력이 패했다. 칠중성은 그 파주의 적성이라는 곳이랍니다. 파주입니다. 파주. 그때 당시에 임진강이 여기거든요. 요 강이 임진강일걸? 임진강이 아마 요걸 텐데, 요 근처가 이제 신라하고 아마 그때 고구려의 남쪽 경계, 고구려 남쪽, 신라 북쪽 경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자, 23년입니다. 640년입니다. 봄 2월에 세자 환권을 당나라에 들여보내 조공하니 태종이 위로하고 비단을 특별하게 후하게 주었다. 자, 왕이 자제를 당나라에 보내 국학에 들어가기를 청했다. 이게 전부 다 제발 전쟁하지 맙시다. 제발 전쟁하지 맙시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라는 제스처예요. 전부 다. 자, 가을 9월에 해가 빛이 없다가 사흘이 지나서야 다시 밝아졌다. 물 좀 마실게요. 자, 24년에 641년입니다. 황제가 아마 세민이겠죠? 세민이는 우리 태자가 입주했으므로 직방낭중 진대덕을 보내 담례했다. 진대덕이 국경에 들어와서 이르는 성읍마다 관리들에게 비단을 후하게 주고 말하기를, 내가 산수, 물과 산을 좋아해서 이곳에 경치가 뛰어난 곳이 있으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 관리들은 그를 인도하기를 좋아해서 여러 곳으로 놀러 돌아다니며 가지 않는 곳이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 지리의 세세한 곳을 다 알게 되었다. 중국인으로 수나라 말에 군에 갔다가 숨어서 남게 된 사람들을 보면 친척들의 생사를 말해주니 사람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런 까닭에 이르는 곳마다 남녀가 길이 비좁게 그를 보았으며, 왕은 경비병을 성대학에서 사신을 만나보았다. 진대덕이 사명을 받들고 온 것을 기회로 나라의 허실을 엿보았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프락치. 진대덕이 돌아가서 아뢰니 황제가 기뻐했다. 진대덕이 이세민에게 말하기를, 그 나라가 고창이 망한 것을 듣고 매우 두려워하여 객사에서 접대가 보통 이상으로 은근합니다 라고 했다. 고창은 또 하나의 중국의 업보죠. 고창은 갑자기 지도가 저 끝으로 가는데, 제가 만든 지도의 가장 서쪽 끝에 있는 요 지역입니다. 여기가 바로 신강입니다. 신강 새로운 강역이라 그래서 이제 청나라 때 그 확보한 땅이었죠.
그게 중국으로 지금의 이제 중공으로 넘어왔는데, 신강 북쪽에 보면은 우르무치 남쪽에 투르판이라고 있어요. 투르판. 요 북쪽에 있던 나라입니다. 고창국이라고 있어요. 고창국. 이게 위구르기였나? 한족기였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 있던 나라인데 그때쯤에서 고창국을 당나라가 멸망시켰을 거예요. 640년에 망했다. 그러니까 이게 641년 그거거든요. 기록이거든요. 아마 그 소식이 고구려에까지 갔던 모양입니다. 자, 세민이가 말하기를 고구려는 본래 사군의 땅이다. 사군이라는 건 한사군을 얘기하는 거겠죠. 시발놈이. 내가 병졸 수만을 내어 요동을 공격하면 저들은 반드시 나라를 기울여 이를 구하려 할 것이다. 별도로 수군을 보내 동래에서 출발해 바닷길로 평양으로 가서 수군과 육군이 합세하면 이를 빼앗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산동에 주연이 시들고 지쳐서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내가 그들을 수고롭게 하지 않으려 할 뿐이다 라고 했다. 그래, 그렇게 쳐들어와서 눈가리 하나를 구하죠. 자, 25년입니다. 642년입니다. 봄 정월에 사신을 당나라에 들여보내 조공했다. 왕이 서부 대인 연개소문에게 명하여 장성 쌓는 것을 감독하게 했다. 자, 연개소문이 나왔습니다. 연개소문의 출신에 대해서는 말이 많답니다. 동부라는 말도 있고 뭐 서부란 말도 있고 뭐 많다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는 무식하잖아요, 여러분. 자, 겨울 10월에 개소문이 왕을 시했다. 11월에 태종이 세민이가 왕의 서거를 듣고 나라 동산 가운데서 애도하고 명령을 내려 물건 300단을 보내고 사지절을 보내 조문하게 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삼국사기의 권 29구려 분기 제8 영양왕 영류왕입니다. 그래서 영양왕 때는 뭐 정리하자 그러면 영양왕 때는 그 고구려하고 수나라 사이에 전쟁이 4번 있었어요. 4번. 뭐 넓게 보면 4번까지 있었죠. 그죠? 4번까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2차, 3차를 우리가 잘 알지. 유명하기도 하고. 특히 2차를 잘 알죠. 아무튼 결국 다 이제 영양왕이 수나라를 막는데 성공했고, 그래서 통일왕조, 오랜만에 통일왕조였던 수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서죠. 이거는 되게 큰 일입니다. 큰 일. 진짜 큰 일이에요. 아무튼 영양왕은 그렇게 죽었는데 그 이복 동생 영류왕은 중국하고는 싸우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왕은 사실 앞쪽에 나왔던 것처럼 그 요서 지역을 선제 공격했다 그랬잖아요. 선방 쳤다고 했는데 수나라에다가 영류왕은 그러지 않고 당나라에 계속 저자세로 일관합니다. 저자세로 일관하지만은 어쨌거나 그 천리장성을 중간에 쌓은 걸 보면 아마도 당나라 새끼들하고는 전쟁할 수밖에 없겠다. 중국 놈들은 찢어져야 된다. 타이완 넘버원, 후레용콩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고 아마도. 다만 영류왕의 정책은 결국 끝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규소문한테 뒤졌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영류왕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외교 정책을 이어나갔다면 고구려하고 이제 당나라 사이 전쟁이 터지지 않았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아는 역사는 영계소문이 집권하고 보장왕이 프리저브 킹이 이제 왕이 오르면서 결국에는 또 당나라하고 고구려 사이에 전쟁이 터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요 부분을 보면 뭔가 좀 아쉽습니다. 이제 진짜 망할 때가 됐잖아요. 676년에 신라하고 당나라 사이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이제 나당 전쟁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삼국 통일이 끝났을 때니까 사실은 고구려도 그때 망했을 때죠, 그죠? 영류왕이 죽고 영류왕을 연개소문이 암살했던 때가 바로 642년입니다. 670년으로 잡으면 대충 한 30년 정도 남은 겁니다. 30년 정도. 고구려가 거의 끝나가요.
만약에 당나라 고종 때, 뭐 이건 또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당나라 고종 때 고구려하고 당나라의 전쟁이 없었다 그러면 아마 역사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권 20 고구려 본기 제8 영양왕 영유왕 읽었고요. 보장왕은요, 프리저 오브 더 킹은 그 권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고구려 본기가 10까지 있거든요. 10, 제9하고 제10까지 있는데 9하고 10이 둘 다 보장왕에 대한 거라서 이걸 어떻게 할지, 한꺼번에 다 읽을지 아니면 나눠서 읽을지 좀 고민이 되네.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삼국사기 방송은 매주 월요일날 11시에 돌아옵니다. 매주 월요일 11시고요. 제 사정에 따라서 조금 이제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고구려 본기가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나고 아마 2주, 뭐 길게 보면 3주 안에 끝날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이제 백제 본기를 이어서 읽을까 합니다. 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